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했던 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들의 정서 회복을 돕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담사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들이 밤마다 찾는 그곳, 그 속에 숨겨진 감정과 욕구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헬스장에서 시작되는 묘한 시선, 러닝크루에서의 은밀한 교감, 오픈 채팅의 익명 속 설렘, 직장에서 피어나는 공감, 그리고 취미 모임에서 싹트는 뜻밖의 감정까지.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 운동보다 더 뜨거운 시선. 헬스장에서 싹트는 묘한 분위기. 운동을 하러 갔을 뿐인데 헬스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긴장감. 중년 여성들에게 헬스장은 단순한 건강관리의 공간을 넘어 감춰뒀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땀에 젖은 목덜미, 거울 넘어 스치는 눈빛, 반복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얽히는 시선들. 운동복 사이로 드러나는 체형과 에너지 속엔 말 못할 설렘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장 여사님은 요즘 저녁마다 동네 헬스장을 찾습니다. 처음엔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몇 주 전부터 한 남성 회원과 반복적으로 마주치며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특별한 대화 없이 아령을 내려놓는 타이밍이나 러닝머신을 시작하는 순서까지 신경 쓰게 된 자신을 발견하며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하죠. 헬스장의 매력은 말보다 시선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는 데 있습니다. 땀이 흐르고 숨이 거칠어지고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공간이기에 이성 간 감정도 더 쉽게 피어나죠. 특히 중년 여성에게는 오랜만에 여성성을 느끼게 해주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헬스장에서의 설렘은 누군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감정보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잊고 지냈던 감각, 눌러뒀던 감정이 천천히 몸 밖으로 흘러나올 때 삶은 다시 온기를 되찾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눈빛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다 문득 마주친 시선 하나에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경험. 그 감정이 꼭 나쁜 걸까요? 함께 뛰다 마음까지 달린다. 러닝크루의 은밀한 친밀감. 달리기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어쩐지 달리고 싶었습니다. 러닝크루에 참여한 중년 여성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운동 그 자체보다 함께 달리는 그 사람들이 남긴 설렘입니다. 흐르는 땀,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나란히 이어지는 발걸음. 이런 단순한 반복 속에서 예상치 못한 끌림이 피어납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송 씨는 어느 날 SNS에서 러닝크루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무작정 나가본 첫 모임에서 자신과 속도를 맞춰주던 한 남성 회원과의 유대감이 낯설게 다가왔다고 하죠. 달리면서 말을 많이 나누지도 않았는데 숨을 고르며 함께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러닝이라는 행위는 의외로 친밀감을 빠르게 쌓아줍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며 무언의 배려를 주고받는 사이. 특히 야간 러닝은 적당히 어두운 조명과 한강 바람이 더해져 감정을 부풀리는 환경이 되기도 하죠. 운동 후 잠깐 마시는 음료, 함께 걷는 귀갓길. 그 모든 것들이 작은 데이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설렘이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년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끌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감정이 살아있다는 사실. 러닝크루는 그런 감정을 조용히 허락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씩 옆에서 달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히 함께 운동하는 걸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감정을 연습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함께 뛰며 미묘한 설렘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3. 말 몇 마디로 시작되는 연결. 오픈 채팅의 위험한 매력. 늦은 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가볍게 앱을 열어 오픈 채팅에 접속하면 낯선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오직 말로만 주고받는 관계.
처음엔 심심풀이일 뿐이었지만 어느새 그 안에서 감정이 움트고 위험한 끌림이 시작되기도 하죠. 부산에 사는 49세 김 여사님은 잠들기 전 혼잣말을 하듯 익명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날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한 남성과 개인 채팅으로 이어졌죠. 하루에 몇 마디 감정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그가 보내는 문장 속 따뜻함과 이해심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만 말해줘요. 라는 말 한 줄에 울컥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죠. 오픈 채팅의 매력은 현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판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에 평소에 하지 못한 말 감춰뒀던 욕망을 슬며시 꺼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고 맞장구 쳐주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이 의외의 위로가 되죠. 하지만 그만큼 경계도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익명 뒤에 감춰진 감정은 종종 현실보다 더 진하고 자극적으로 흐릅니다. 중년 여성에게 이런 경험은 외로움을 채워주는 동시에 오래 잊고 지냈던 연애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관계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잘 인식하고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선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시작된 설렘이 현실로 넘어왔을 때 그 끝이 늘 아름답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도 한밤의 채팅창에서 낯선 위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감정을 뒤흔든 적은 없으셨나요? 4. 회사 안에서 피어나는 공감, 선 넘은 관계의 시작.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일하며 비슷한 스트레스를 나누는 사이. 회사 안의 동료는 어느 순간 친구가 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친구를 넘어선 감정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배우자보다 더 자주 대면하는 이성과의 공감은 생각보다 쉽게 선을 흐리게 만들죠.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조 씨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 남성 과장과는 업무적으로 자주 소통하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야근과 늦은 퇴근을 함께한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며 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정사와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이후엔 퇴근 후 카톡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죠. 집에 가기 싫을 때가 많다는 그의 말에 조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감정을 숨기기 쉬운 곳이지만 동시에 감정이 자라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업무라는 핑계로 자주 만나고 일정한 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교류하게 되죠. 게다가 서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감정은 강한 연결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어느새 선을 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동이나 표현이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죠.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닌 누군가의 외로움을 메워주는 은밀한 존재가 됩니다. 중년 여성에게 이런 관계는 달콤함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설렘은 분명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지만 그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감정은 너무 익숙한 사이에서 조용히 자란다는 걸 기억해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회사에서 유난히 말을 잘 통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와의 대화가 퇴근 후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5. 취미 모임이 연애로 뜻밖의 설렘이 피어나는 순간.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였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취미 모임은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선택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뜻밖의 감정, 설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결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방 여사님은 몇 달 전 지역 커뮤니티에서 와인 클래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고 하죠. 그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 회원은 조용하고 배려 깊은 성격이었고 처음부터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유독 자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건넨 다음 시음에도 나오실 거죠? 라는 말에 생각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취미는 사람을 느슨하게 연결시킵니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닮고 비슷한 감정의 결이 만나게 되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격렬하진 않아도 은근히 깊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그런 교감은 나도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만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즐기는 행위는 교감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누군가의 말을 기다리게 되고 메시지를 보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보내는 그 설렘. 이런 감정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삶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랑은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지만 중년의 설렘은 조용히 스며들어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불꽃 같은 감정이 없어도 잔잔하게 가슴을 울리는 감정. 그 시작이 단순한 취미 모임이었다는 것이 어쩌면 더 특별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취미를 나누던 누군가에게 유난히 마음이 끌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조용한 시작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사랑과 설렘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도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끌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눈 헬스장, 러닝크루, 오픈 채팅, 직장, 취미 모임 등은 모두 삶 속에서 감정을 회복하고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된 욕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억누르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살아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